여러분, 눈보라가 몰아치는 깊은 산속에서 비단옷을 입은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족보가 바뀌고 문서가 위조되었고 모든 죄는 그녀의 것이 되어버렸지요.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순간 가난한 집신 장수 한 사람이 그녀를 발견합니다. 신부는 하늘과 땅 차이. 그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울한 누명이 벗겨져 모든 재산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한양의 큰 집 대신 눈 내리던 산골 초가를 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신분보다 마음이 먼저였던 한 남자와 한 여인의 달빛 같은 인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의 겨울은 어떤 해에는 그냥 춥고 어떤 해에는 무언가를 끝내버리듯 찾아옵니다. 그해 겨울은 후자였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은 10월이 채 가기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얕게, 이내 깊게,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면 마당의 장독 뚜껑이 하얗게 덮여 있었고 다음 날에는 처마 끝까지 눈이 쌓여 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산골 마을 사람들은 그 해의 겨울을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눈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강도윤의 초가는 마을에서도 가장 산기슭 쪽에 있었습니다. 올라가자면 비탈길을 한참 걸어야 했고 내려오자면 미끄러운 돌계단을 조심히 밟아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딱히 나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주 들르지도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아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45. 혼인 한 번 못 해본 사내가 산기슭 혼자 사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눈도 있었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눈도 있었습니다. 세상이란 대개 오래된 것에는 더 이상 묻지 않는 법이니까요. 젊은 시절 그는 장터를 떠돌았습니다. 등에 집신 묶음을 얹고 한 고을에서 다음 고을로 발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의 발 아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발 아래는 늘 불안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해도 있었습니다. 봄 장터에서는 여러 켤레가 한꺼번에 팔려나가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돈이 손에 쥐어지면 어딘가로 새어나갔습니다. 아픈 데가 생기면 약값으로, 길이 막히면 하룻밤 주막으로, 가끔은 그보다 더 설명하기 어려운 곳으로. 가난이란 것은 게으른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손 위에도 성실한 다리 위에도 아무 예고 없이 내려앉는 것이 가난이었습니다. 혼인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도윤의 나이 30 즈음 이웃 마을에 과부 하나가 살았는데 중매쟁이를 통해 말이 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도윤의 어미가 몸져 눕기 시작했고 약을 구하러 다니는 사이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과부는 그 사이 다른 사내에게로 갔습니다. 도윤은 그때 어미 곁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 뒤 어미도 세상을 떴습니다. 그는 초상을 혼자 치렀습니다. 곡하는 소리가 산기슭에 잠깐 울렸다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도윤은 장터를 덜 다녔습니다. 집에서 짚을 엮고 완성된 집신을 한 묶음씩 장터에 내다 파는 것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먹는 것은 소박했고 쓰는 것은 더 소박했습니다. 불편하냐고 물으면 아마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롭냐고 물으면 그는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해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오후 도윤은 땔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이미 흰색이었습니다. 발이 묻힐 만큼 눈이 쌓여 있었고 바람은 나뭇가지 사이로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그런 길을 걷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걸음이 느리지 않았고 눈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몇 단을 묶어 어깨에 얹고 돌아오는 길, 그의 발이 멈춘 것은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산길 옆, 눈이 유독 불룩하게 쌓인 곳. 보통이라면 쓰러진 나뭇가지나 바위 언저리였을 그 형체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쪼그려 앉았을 때 눈 속에서 드러난 것은 고운 빛깔의 비단 소매자락이었습니다. 산골에서는 볼 수 없는 옷감이었습니다. 그 아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이미 푸른 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 경계쯤에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산골에 홀로 사는 사내가 낯선 여인을 등에 업고 집으로 들인다는 것이 어떤 눈길을 불러올지 그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땔감을 내려놓았습니다. 외투를 벗어 여인의 몸을 감쌌습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지.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 밖으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여인을 등에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초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눈은 소리 없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초가 안으로 무언가가 함께 들어온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여인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 깊은 산중에서 쓰러져 있었는지를 도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름이 그의 삶을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도. 초가 안은 좁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살림이라 부를 것도 변변찮은 공간이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역다만 집신 묶음이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솥 하나와 바가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여인을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러고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평소라면 아끼고 또 아꼈을 장작을 그날 밤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살아나자 방 안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도윤은 여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한참 뒤에야 여인의 입술에서 가느다란 숨결이 새어나왔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알이 퍼지는 동안 도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왜 저곳에 있었는가?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왜 사람 하나 찾기 어려운 산중에 쓰러져 있었는가?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여인이 눈을 뜬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집신을 엮다가 그 기척을 들었습니다. 여인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 눈을 뜬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안도도 아닌 그냥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죽그릇을 데워 내밀었습니다. 기운부터 차리십시오. 여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죽을 뜨는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혔습니다. 도윤은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눈길을 거두고 다시 집신을 엮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윤설인이었습니다. 이름을 들은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설인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도윤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녁상을 물리고 난 뒤 설인이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윤설인이라 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그 산에 있었는지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도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알았으면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설인이 처음 며칠을 보내는 방식은 조용했습니다. 깨어있을 때는 대부분 아랫목에 앉아 창호지 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에는 내리는 눈을, 바람이 부는 날에는 흔들리는 처마 끝을. 무언가를 생각하는 얼굴이었지만 무슨 생각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짚을 다듬고 코를 꿰고 바닥을 두드리고 익숙한 손놀림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도윤에게는. 설인에게 어떠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조금씩 돌아오자 설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윤이 굳이 말리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는지
그냥 두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마당 쪽에 쌓인 눈을 쓸었습니다. 빗자루 잡는 솜씨가 익숙한 사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살던 사람의 손놀림이 거기서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설프게라도 쓸고 또 쓸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골의 겨울 해는 짧았습니다. 오시가 조금 지나면 벌써 그늘이 내려앉았고 저녁이 되기도 전에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 어두움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불씨가 튀는 소리,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는 소리. 그것이 그 집의 저녁이었습니다. 서리는 어느 날 밤 아랫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을 뿐입니다. 도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했습니다. 알고 모른 척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넓은 자리를 내주는 일임을 그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새 열흘이 흘렀습니다. 서리는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왜 그 눈 속에 있었는지도 도윤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달랐습니다. 산기슭 초가에 낯선 여인이 머문다는 소문은 눈이 녹기도 전에 마을 안쪽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늘 그렇습니다. 사실보다 빠르고 사실보다 넓게 퍼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어느 어른의 귀에 닿았을 때 도윤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말 한마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이 초가에 머무는 것이 과연 이대로 계속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물음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발이 없어도 걷습니다. 발 없이 걷되 산골의 좁은 길을 따라 걷기 때문에 어느 집 담안까지 넘어가는지를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낯선 여인이 도윤의 초가에 머문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마을 안에는 이미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도윤이 누군가를 데려왔다더라.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살이 붙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라던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말은 제 발로 더 먼 곳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에서 장작을 패는 마당에서 길을 지나치다 잠깐 멈추는 발걸음 속에서 그 말들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짚을 엮었습니다. 아침이면 집단을 고르고 손가락이 익숙하게 움직이는 동안 그의 눈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며칠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방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기력이 돌아오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이고 몸을 일으켰을 때 낯선 손이 죽그릇을 내밀던 그 첫 순간부터 서린의 얼굴에는 무언가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보다 먼저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경계. 그리고 그 경계 아래 깊이 눌러놓은 무언가. 도윤은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으면 방문 앞에 두었고 약초를 다리면 조용히 들여보냈습니다. 서린이 무언가를 말할 것 같으면 그냥 들었고 말이 없으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서린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한양에서 살던 시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 대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도윤은 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린이 처음 마루에 나와 앉은 날 도윤은 마당에서 짚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손을 움직이는 사내의 뒷모습을. 그날 이후로 서린은 조금씩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지는 서린도 느꼈습니다. 장독 옆에 서 있다가 마을 안악과 눈이 마주치면 안악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두르지도 못 본 척도 아닌 그 어중간한 외면.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서린은 알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종류의 시선이었습니다. 마을 어른 최만복이 도윤을 부른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만복은 마을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마을 안팎의 일을 거들어 온 사람이었고 말이 무거워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만복의 방에 들어섰을 때 만복은 아랫목에 앉아 긴 담뱃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름을 한 번 부르고 만복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세상이 험하다. 괜한 오해는 사지 말거라.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이목, 홀몸 사내와 낯선 여인, 혹여 어디선가 찾아올 수 있는 바깥의 눈길. 만복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윤은 말을 듣는 동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이 흘렀습니다. 저 여인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도윤이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아니었고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만복은 담뱃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한 번 보고 마당 쪽 창을 한 번 보고 그러고 나서 도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입단속을 하지. 도윤은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바람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눈은 그쳐 있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산기슭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만복이 입단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른 척 고개를 돌리는 것으로 그쳐준다면 당분간은 조용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입단속이란 완전한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말은 막히면 방향을 바꾸어 흐릅니다. 안에서 막히면 바깥으로. 바깥으로 흐른 말이 어디까지 가닿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저 여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직 마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도윤 자신도 서린의 이름 석자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양에서 왔다는 것, 비단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 눈 속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초가로 돌아오니 서린이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얹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옆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며 잠깐 그 눈길이 닿는 곳을 따라보았습니다. 산은 여전히 흰색이었습니다. 서린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흰 산 너머 무엇이 있는지를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궁이 불이 사그라드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인의 과거가 이쪽으로 손을 뻗어올 것인지, 그 손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올 것인지 그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용한 날들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은 어딘가 뼛속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하인 둘이 마을 어귀에 나타난 것은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하던 오후였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에 말을 타고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는 길가에 서 있던 아이들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멀찍이 서서 바라보았고 이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두 사내는 말에서 내리지 않은 채 마을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눈길이 좁았고 움직임이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윤서린을 찾는다. 그 말이 마을 공기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집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사내가 도끼를 멈추었습니다. 우물가에 있던 안악은 두레박줄을 그대로 쥔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름 석차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를, 그 이름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마을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최만복은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 쪽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하인 둘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만복은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요? 짧은 물음이었지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한양 어느 가문의 이름을 댔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이라 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 만복은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안쪽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집집마다 기웃거렸습니다.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몇몇 집에서는 문이 열렸고 몇몇 집에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말 한마디가 아이 편으로 전해지고 아이의 발이 산기슭 쪽으로 향했습니다. 소식은 그렇게 도윤에게 닿았습니다. 도윤은 집단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을 한번 보았습니다. 서리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좁았습니다. 도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안을 한 바퀴 둘러보는 것처럼 걸었지만 그의 눈은 산기슭 아래 마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인 둘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은 아래쪽에 묶어두고 걸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한 명은 어깨가 넓었습니다. 둘 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거나 길을 막으려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처럼. 하인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 윤서린이라는 여인이 머물고 있지 않소. 도윤은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는 제 사촌 누이뿐이요. 말이 짧았습니다. 덧붙임이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잠시 도윤을 살폈습니다. 사내의 눈빛을 읽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동요가 있는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 특유의 눈 흔들림이 있는지를.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을 혼자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란 때로 그 어떤 말보다 단단합니다. 하인들이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아래쪽에서 만복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계셨소이까? 만복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소. 이 위쪽은 도윤이 혼자 사는 집이요. 찾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아는 대로 함께 가보리다. 만복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다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은 도윤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만복을 따라 마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두 사내의 뒷모습을 도윤은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산 그늘이 마을 지붕 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서리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그 손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불씨를 살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더는 폐가 되기 싫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떨린다는 것을 숨기려 했지만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불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떠나면 또 혼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붙잡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궁이 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하인들은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만복이 그들을 다른 집으로 안내했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산기슭 초가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서린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온 사람은 다시 옵니다. 그들이 이번에 돌아간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서린이 이 산골에 머무는 한 그 손길은 언제든 다시 뻗어올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초가 지붕이 낮게 울었습니다. 도윤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린이 어디서 왔는지를 그는 아직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한양에서 온 손길이 단순한 그리움이나 걱정이 아니라는 것은 그날 두 사내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는 늘 말보다 많은 것이 담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은 한꺼번에 드러나게 됩니다. 서린이 입을 열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그는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이 마을을 떠난 것은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말굽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안악이 들었고 그 소식은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이미 마을 안쪽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크게 웃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산골 사람들이 오래 살아오며 익힌 것 중 하나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의 초가에도 아침이 왔습니다. 서리는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잠을 잔 것인지 그냥 누워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도윤은 밥을 지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솥 안에서 김이 올라왔고 된장 냄새가 방 안까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서리는 아직 이 집의 고요함에 익숙해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침묵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린이 숟가락을 내려놓은 것은 밥상이 거의 비워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밥상 위 어딘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무릎 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였습니다. 한마디를 꺼내고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한마디를 꺼내는 시기였습니다. 한양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일이었습니다. 시가의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밥상 너머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크게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시가에서 벌어진 일들, 족보가 바뀌었다는 것, 자신이 첩의 딸로 둔갑해 있었다는 것, 약방과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문서가 다시 쓰였다는 것. 도윤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무언가를 계산하거나 판단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서린이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친정 이야기였습니다.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등을 돌렸다는 것. 그 말이 어떤 무게였는지는 서린의 목소리가 거기서 잠깐 멈춘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놓고 나면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오래된 짐이란 꺼내놓는다고 곧장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더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상을 거두었습니다. 솥을 씻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측은히 여기는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이 서린에게는 어떤 위로보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오래도록 서린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증명하거나 설명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그런데 이 사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낯설미 서서히 무언가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서린 자신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겨울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눈은 쌓인 채로 녹지 않았고 하늘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최만복에게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양 쪽에서 온 나그네가 장터에서 흘린 말이었습니다. 약방 심부름꾼 하나가 관아에 자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복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좀 더 분명한 소식이 왔습니다. 족보를 바꾼 것도 문서를 위조한 것도 모두 시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관아에서 확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만복은 직접 산기슭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윤은 마당에 있었습니다. 만복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서린을 불렀습니다. 셋이 방 안에 앉았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씩 차례로.
서리는 듣는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억울함이 풀렸다는 것,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말들이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서린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그것이 기쁨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는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만복이 돌아간 뒤 서린은 오래도록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집, 돌려받을 수 있는 약방, 다시 세울 수 있는 이름, 그것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기다리던 것이 왔는데 손이 선뜻 뻗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래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서리는 그 방 안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나 그 삶 속에 지금 이 초가가 있었던 자리는 없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 아무것도 묻지 않던 사람, 문 앞을 막아섰던 그 등,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날 저녁 내내 마당에 있었습니다. 짚을 엮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떠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렸고 돌아갈 곳이 생겼으니까요. 도윤은 그것을 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짚을 엮었습니다. 손가락이 익숙하게 움직이는 동안 그의 눈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서린이 떠나는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 서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도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며칠째 흐리던 하늘이 그날따라 환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눈 위로 햇빛이 내려앉아 마당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서리는 이른 아침부터 움직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입고 왔던 비단옷은 이미 오래전에 접어 구석에 두었고 도윤의 집에서 빌려 입은 무명 저고리가 지금 그녀가 입은 전부였습니다. 보퉁이 하나를 쌌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아침 일찍 나가고 없었습니다. 땔감을 가지러 산에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서리는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낮은 천장, 그을린 석가래, 아궁이 옆에 가지런히 놓인 솥과 바가지, 구석에 쌓인 집단, 넓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그 방 안에서 오래도록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루로 나왔습니다. 신을 꿰었습니다. 보퉁이를 들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햇빛은 밝았지만 공기는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서리는 산기슭 아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발 아래 눈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걸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마을 어귀까지는 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서리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 발이 느려졌습니다. 마을 어귀의 관아에서 보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양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 필과 함께였습니다. 그 사람이 서린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린은 멈추었습니다. 말 앞에 서서 고삐를 건네받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내디디려 했습니다. 한 걸음. 그러나 두 번째 걸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 너머 산기슭이 보였습니다. 초가 지붕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지붕 위 눈이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그 지붕을 바라보는 동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던 마음이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등을 내주었던 사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죽을 끓여 내밀었던 사람, 문 앞을 막아서며 사촌 누이라고 말했던 사람, 떠나면 또 혼자가 되지 않겠냐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던 사람. 서리는 보퉁이를 꽉 쥐었습니다. 관아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출발하시겠습니까?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리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눈 위에 찍힌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 한 걸음씩 관아 사람이 뒤에서 무어라 말했습니다. 서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기슭길을 다시 올랐습니다. 뽀드득거리는 발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도윤이 마당에 있었습니다. 땔감을 내려놓는 중이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린이 마당 안에 서 있었습니다. 보퉁이를 든 채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린도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마당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붕 위 눈이 녹아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 남는다면 후회하시겠습니까?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시선이 서린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소. 집신과 초가뿐이요. 그 말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서린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더는 이름과 체면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나누는 사람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말이 끝났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또 하나 떨어졌습니다. 도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숙였다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웃게 해드리겠소. 짧은 말이었습니다.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꾸밈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보퉁이를 마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 사람이 다시 초가로 올라왔습니다. 서리는 마루에 앉아 그를 맞았습니다. 재산은 마을 아이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관아 사람은 잠시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이미 답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마루 끝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무엇을 내려놓았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 재산, 한양에서의 삶, 그것들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도 잘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가 저녁 밥을 지었습니다. 솥 안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된장 냄새가 번졌습니다. 서린이 안으로 들어와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전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가득 찬 침묵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초가 지붕이 낮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안에는 오래도록 없었던 온기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도 남아 있었고 추위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초가 안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이미 봄보다 먼저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두 사람은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봄은 소리 없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을 열었더니 처마 끝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는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마당을 보았습니다. 땅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래 눈 아래 묻혀있던 흙이 다시 세상에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산기슭에는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송이, 며칠 후에는 여럿. 그러고 나서 바라보면 어느새 산 전체가 연한 붉은빛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봄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는 것을 알아채기 전에 이미 와 있는 것. 서리는 그 봄을 마루에 앉아 맞았습니다. 무릎 위에 약초 한 묶음을 올려놓고 손으로 하나씩 추리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말려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양에서 의관의 아내로 살던 시절 약방 한쪽에서 배웠던 손놀림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제 이 산골에서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서당이 세워진 것은 그 봄이 깊어지던 무렵이었습니다. 설인이 관아에 부탁한 재산이 마을 아이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창이 2개였고 마루가 좁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앉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첫날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설인은 그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설인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어른이었지만 무섭게 느껴지지는 않는 얼굴이었나 봤습니다. 설인은 천자문 첫 줄을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그 소리가 골짜기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도윤은 서당 옆을 지나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서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짚을 엮었습니다. 손이 더 느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집단을 고르고 해가 기울면 완성된 집신을 묶었습니다. 장터에 나가는 날이면 설인이 싸준 보따리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늘 떡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먹으면서도 크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터에서 돌아오는 발걸음은 깔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설인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약초를 다리고 저녁이면 밥을 지었습니다. 가난은 여전했습니다. 넉넉한 날보다 모자란 날이 많았습니다. 반찬이 2가지를 넘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밥상 앞에 앉으면 2 사람 사이에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있었던 일, 아이들이 한 말, 산에서 본 것, 작은 말들이었습니다.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오가는 동안 밥상 위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오래 없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낯선 것도 익숙해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태어난 것은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뒤였습니다. 가을이 막 끝나가는 무렵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계절. 도윤은 그날 밤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산파가 돌아가고 초가 안이 조용해졌을 때 도윤은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았습니다. 놀랄 만큼 작고 놀랄 만큼 따뜻했습니다. 아이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숨결을 느끼며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5에 홀로 짚을 엮던 사내가 이제 품 안에 새 생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놓인 시간들이 눈보라 속 산길처럼 떠올랐습니다. 장터를 떠돌던 젊은 날, 어미를 보내던 날, 혼인을 놓쳐버린 계절들, 그리고 그해 겨울 눈 속에 파묻혀 있던 한 여인. 도윤은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꽃이 되었구나. 설인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리에 누운 채 창밖을 보고 있던 설인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가 고였습니다. 잠시 후 설인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린 건 당신의 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달빛이 초가 지붕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산은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골짜기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초가 안에는 3사람의 숨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을 살면서 가장 긴 밤처럼 느꼈습니다.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아이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울음도 아니고 웃음도 아닌 아주 작은 숨소리였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에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가난이 길어 혼인을 놓쳤다고 생각했던 세월이 사실은 이 순간을 향해 흘러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물론 그것이 맞는 말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일이란 앞에서 보면 알 수 없고 뒤에서 보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봄이 오기 전에 봄보다 먼저 오는 것들이 있듯이 이튿날 아침 서당에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마루에 앉아 짚을 엮으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린이 안에서 아이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햇빛이 마당 위에 가득했습니다. 도윤의 손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집신 한 켤레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신분도 재산도 세월이 지나면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눈보라 속에서 한 사람을 향해 내민 손길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피어나게 합니다. 때로는 두 사람의 인생을,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산골의 봄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봄 안에 오래된 겨울을 녹이는 온기가 있습니다. 도윤과 서린의 이야기는 그렇게 그 산골에 남았습니다. 말로 전해지지 않아도 그 마을을 지나는 바람이 오래도록 기억하는 이야기로 여러분,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한 인연이 결국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마을을 바꾸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진심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높은 신분도 큰 재산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지요. 차가운 겨울을 견디면 반드시 봄은 찾아온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조용히 전해준 듯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도 따뜻한 사람이 한 분쯤 떠오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밤길 야담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